다음 추진 전략을 보시면요. 어떻게 디지털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네요.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메타버스, IoT, 빅데이터도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전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뭐 글자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하나만 살펴보면 여기 메타버스 볼게요. 그러니까 앞서도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메타버스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문항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장점을 말하시오.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갑자기 근데 문제를 좀 만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난해하긴 한데 너무 1차원적인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개념을 모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모르면 이 문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죠. 하긴 하겠지만 완벽한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개념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2차 공부는 1차 공부 때처럼 막 다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략적인 개념 파악하시고 현장 적용 방안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요. 메타버스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원어는 메타 더하기 유니버스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난 가상의 공간, 그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아바타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이 뭔가라고 했을 땐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딱 오셨겠죠. 감이 오셨겠지만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겠죠. 그죠? 다음 정책 방향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 없으실 텐데요. 여기 2번에서 공정한 교육 제공에 대한 사항은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뒷부분에도 살펴볼 텐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 있고요. 또 최신 기기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양극화 현상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죠? 벌어지거든요. 따라서 농어촌 지역이나 을 포함해서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도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눈에 띄죠. 그죠? 여기 고교 교육과정상에서 소프트웨어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거나 초중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은 어떻게 포털 사이트 검색하셔서 관련 기사나 실제 운영 사례들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하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반복하여 나오네요. 바로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 가장 1차원적인 어떤 문항이죠. 그죠?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방안 몇 가지 좀 말해보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은. 네. 이건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면접 답변 만능 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가상전투, 학교날 지체. 거기서 전에 해당하는 사항인 거죠. 바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해당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면접 문항에서 제시돼서 어떤 해결 방안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지금 면접 문항에서 어지간한 어떤 답변으로 10중 8구 다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는 종합 방안에서는 유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나 또는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내용을 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 좀 필요해 보이는 내용만 발췌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쭉 넘어가셔서 19페이지,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반가운 내용이 나오죠. 그죠? 유초중등 현장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이 확대된다는 사항입니다. 유아의 디지털 경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겠다는 어떤 현장 지원 자료나 또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하여 보급하겠다는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초중등 교육에서도 정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확대하겠다라고만 하는 게 늘리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몇 시간 이상 편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코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사항도 있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프트웨어나 코딩 교육 등을 특강 형식의 어떤 일회성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교과 연계? 이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만능 틀에 들어가는 키워드죠. 교과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아주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선도학교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그 제공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도 실시하는 사항이 서술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는 촘촘한 교육망이라는 말 보이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떤 아이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키워드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가칭인데요.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내용 보이시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가 이미 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요. 용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그죠? 포털 사이트 검색하셔서 구체적인 사항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또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배움터.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현재 관련된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이트 주소 쉽습니다. www.digitalbeum터.kr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업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교육자료실에 가면 교육자료를 PDF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더 내려오시면 소외됨이 없는 두터운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있네요. 교육 소외 지역 학생을 위해서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고 하죠. 그죠? 이 디지털 튜터 여러분 조금 설명드리면, 그 시작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온라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기존에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어요. 그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직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났죠. 엔데믹이 되고 잦아든 지금에도 업무가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학급 동료들 중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또래 교수, 그러니까 A야 B를 도와줘, 이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육청 구인란을 보고 또 디지털 튜터를 구한다는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는 인력이라는 거, 구인 모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업무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학교의 형태나 또 학교장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업무는 다르겠지만, 에듀테크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그런 관련된 다양한 고가의 장비겠죠. 그런 기기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대부분의 학교가 해당 학교의 방과 후 강사나 코딩 강사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책 공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정책 공부를 하고 계시면서 키워드를 체크해야 한다, 제가 강의 중간중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항에서는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있었죠, 그죠?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디지털 튜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러한 키워드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서 답변하는 과정에 적절히 내 입에 찹찹 붙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딱 숙지하셔서 많이 연습할 때 많이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저희와 직결되는 사항이 없어 보이고요. 자료 페이지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걸쳐서 교원 양성 과정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명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찾으셨나요? 이 부분은 다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학습 체제 도입. 올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등 교육학 문제, 중등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테고 초등 선생님들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래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교육,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딱 제시가 됐었어요. 키워드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래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 교육의 반대가 과거 교육이잖아요. 과거 교육은 천편일률적인 어떤 교육이었어요. 학생 개개인들의 교육적 요구 맞출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죠? 이제 자료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나오네요. 바로 AI 보조교사. 인공지능 기술을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도록 하는 것에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서술되어 있죠. 단계별 학습 또는 주제와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서 개별 학습의 5개념을
잡아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잡아주고, 학습 성취를 또 도와주고, 또 교재와 학습 활동들에 대한 최적 학습 경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수업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개별 학습자의 학습을 분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생들의 그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교원 업무를 또 경감하기 위해서 활용된다고 하네요. 참 반가운 내용이네요. 교원 업무 경감은 저는 더 좋은 수업,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더 좋은 수업 준비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위한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어떤 컨텐츠를 딱 개발해서 다양한 흥미와 수준에 맞게 현장의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디지털 컨텐츠 개발에 있다가 나오네요. 있다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그 에듀넷 티클리어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수업 자료, 연구 자료 등등을 보실 수 있어요. 교사들이 필수로 가입을 해서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있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저작도구, 왼쪽에 있는 저작도구 탭을 누르면 그 교육자료를 여러분께서 만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과의 교과서를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면접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디지털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듀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교육 자료를 다운받거나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거죠, 그죠? 선생님의 교과와 학년에 맞는 내용을 답변에 녹여서 하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래를 내려오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죠. 더불어 실관형 컨텐츠에 대한 사항도 서술되어 있는데요. 현재 개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과목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내용과 관련한 어떤 다양한 증강현실이나 또는 가상현실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현재 교육부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실감형 컨텐츠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교육 프로그램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가상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이에요? 그죠? 증강현실이죠, 그죠? 예, 오그먼트 된 거죠. 리얼리티에 오그먼트 된 거예요. 그래서 AR입니다.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인데요. 기본교육과정 과학교과에서 인체의 뼈와 근육 단원에서 이렇게 증강현실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처럼 태블릿 PC를 교실에 TV와 미러링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요즘 1인 1 디바이스 정책으로 교실 아이들에게 태블릿 PC가 다 지급되잖아요, 그죠? 개별적인 학습을 하기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정말 유익한 교육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활성화 환경 구축에 대한 사항은요, 현장의 어떤 수요에 맞게 환경을 구축한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이네요. 크게 제도적 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이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여기 꽤 많습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적 기반 조성을 보시면 유아부터 성인기까지 평생교육까지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윤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앞서 우리가 그 리터러시, 거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디지털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면접 문항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이런 내용도 제가 좀 제안 드린 그런 만능틀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가상전투, 학교날 지체, 가정과 연계해서 가정과 긴밀히 소통하여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해당 학생의 행동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 향상, 교사로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교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수나 또는 도서 탐독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계, 그다음 학교의 디지털 범죄 담당 경찰과 같은 경찰과 같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교육 방법으로서 개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실제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연계, 그리고 교과 연계, 정보 교과를 비롯한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땡땡 날 운영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학교 올바른 디지털 활용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으로 실제 지역사회, 경찰인가요? 경찰의 어떤 사이버 수사 부서에 방문해서 포렌식이나 디지털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아이들이 절대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체험 중심 교육으로서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단순하게 그런 자료를 시청각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선풀 달기를 한다거나 SNS에서 바람직한 대화를 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키워드를 넣어서 답변하는 연습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실 건데요. 꼭 저의 만능 틀이 아니라도 여러분만의 키워드를 잘 갖추어서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양에 대한 사항은요, 관련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한다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디지털 기반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보이시죠?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신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갖추고 그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원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당 학생을 포함해서 해당 학년군과 지역별로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알고리즘 분석이 이것도 가능할 것이고, 온라인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운영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상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일괄적인 어떤 업데이팅에도 아주 큰 장점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됩니다. 2025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지금 개발과 시범 운영 중인데요. 현장에서 아주 많은 쓰임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이 면접에서 미래교육과 관련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그죠? 예. 여기 고등 평생 분야는요,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고등은요, 고등학교 아닙니다. 대학 이상의 대학원, 대학 이렇게 이상의 그런 교육 과정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축도 사항도 아래에 있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서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인데요. 스마트 교육 스마트 공간 혁신이라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시대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정보교과의 시수를 확대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제가 아주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그에 따라 미래형 정보교실을 구축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을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도 스마트 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몇몇 교육 공간도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주 교육 공간들이 깔끔하죠? 그죠? 멋지죠? 네. 구축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설들 갖추는데 대략 2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관련 시설이 좀 많은 학교에 속하는데 적은 것도 최소 7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블릿 PC 구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아주 효과적이다라면 이런 돈 이따위는 아니지만 이런 돈 별로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고 써야 되죠. 쓸 때는 써야죠. 그죠? 네,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 문제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흥미나 교육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런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앞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시설에서 등장했던 AR, VR
등에 대한 이런 인프라에 대한 사항도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망으로서 전교실의 무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1인 1 디바이스 보급 정책, 그죠? 학생들이 교실에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에 이제 참여하게 될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해당 교과서에서 그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 교과서 상에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내가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교실 내에서 기가급 무선망을 어떻게 구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전국의 모든 교실에 구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해야 합니다라고 엉뚱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뒷부분 정책 기대 효과와 과제별 추진 일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항은 없습니다.